Welcome Bokk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시장이 여동치는데요. 오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라 2시까지 조용히 시장 흐름이 2시에 그 선고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 3건의 그 상고심 선고가 있었죠. 근데 어제도 계속적으로 매스컴이나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집행유예가 되느냐 아니면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느냐 뭐 이래 가지고 그 연관 종목들이 선고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이잖아요.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는 파기환송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 신라하고 호텔 신라 우선주가 그 이재용 부회장 동생 이부진 씨가 이제 앞으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참여하는데 좀 제한적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이 이렇게 또 그 연관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호텔 신라하고 호텔 신라 우선주가 오늘 좀 상승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그 집행유예가 된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삼성전자, 삼성물산 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에이테크솔루션, 아남전자, 뭐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이 연관 종목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면은 올라갔을 거예요. 대신 지금 파기환송이 확정되는 바람에 삼성바이오로직, 또 삼성전자, 에이테크솔루션 뭐 전체적으로 다 그 하락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됐으니까 수개월 동안 재판 과정을 또 다시 밟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정치 사회적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삼성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결과가 이렇게 그 국민들 정서하고 다르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 중국도 또 영국도 전체가 미중 무역 전쟁 어제까지 굉장히 그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장마치고 중국 상무부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발언들이 좀 나왔죠. 미국하고 9월에 만나서 무역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만나가지고 9월에 무역 협상을 논의하려고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장마치고 5시쯤 일제히 그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양국이 9월에 진행하기로 한 대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이 큰 가닥에서는요, 이렇게 그 협상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고요. 한일 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도 점점 우리가 협상 쪽으로 가서 이렇게 조율이 돼서 전체적인 우리 어려운 이런 상황이 좀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에서 무역 전쟁이 이렇게 자꾸 고조되니까 매일매일 오늘은 뭐 관세를 더 추가 부과하겠다. 또 내일은 또 협상을 한다. 이러한 그 여러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된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그저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러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도 다 블러핑. 그러니까 우리 거짓이다. 페인트 모션을 쓴 것이다. 뭐 협상을 위해서 그런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어제 오늘 뭐 우리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도 9월 1일부터 미국에서 3천억 달러 정도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서 일부 품목에 대해 가지고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나머지 품목들은 12월 1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15% 정도 관세를 적용해 가지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율 관세 적용 또 관세 부과 이런 상황이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 그 상황이 계속됨으로 해가지고 전체 글로벌 경기나 우리 경기 침체하고 있고요. 지수를 매일같이 지금 끌어내리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 보시면은 세력선, 불금봉 세력선 이 바닥에 쳤을 때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 올라오는 높이보다 블랙 세력선의 올라온 높이보다 실제 지수의 올라옴이 그렇게 그 비례해서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가장 지금 우리가 그 블랙 세력선 안 좋게 보는 그 지표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는 몇 번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이 깊이가 굉장히 깊죠. 다시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위를 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지수의 그 변동성보다 세력 블랙선의 변동성이 훨씬 큰 거죠. 이럴 때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코스피 오늘 193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똑같이 음봉 마감했습니다. 위에 지금 세력선 블랙선도 위로 치고 있고요. 600선까지 장중엔 좀 탈환을 했었는데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600선 조금 빠져서 599.57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오늘 삼성에 관련된 삼성그룹주들은 대법원 이 판결 때문에 거의 다 뭐 떨어졌고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이렇게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뒷걸음질 친 거죠. 바로 1930선까지도 이렇게 내려왔고요. 모든 지수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것들이 외국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그 대법원 판결 선고 때문에 많은 그 움직임들이 외국인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움직였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들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와중에도요, 전체 시장에서 지금 신화실업 경영권 분쟁 소송이 있습니다. 신화실업이 이렇게 개별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은요, 한번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는 데는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00억도 안 되는 거래대금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송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친 거고요. 요 근래 들어서 오성 첨단 소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50억 정도 되는 유상증자 금액을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 때문에 며칠 전부터 그렇게 그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었던 오성 첨단 소재인데요. 이렇게 회사 개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 움직임이 세더라도 여러분들 언제 이 테마가 소멸해 가지고 뉴스 테마가 이슈들이 소멸해 가지고요 또 하락으로 바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종목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결국 상한가 같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또 유상증자 납입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신화실업은 소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려갔는데 두 개 종목은 이런 그 큰 테마의 움직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 개별 뉴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종목들에 접근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선후, 앞뒤, 좌우를 좀 살피면서 이런 종목들 내가 과연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요. 또 추론하고 해석해 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죠. 추론하고 해석하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추론한 다음에 그 추론한 걸 갖다가 다시 재해석하셔 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응을 할 것인지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홀딩을 할 것인지 팔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호텔 신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부진 회장의 앞으로의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호텔 신라 우선주는 29% 올라갔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이 추가가 됐죠. 2심보다도 더 추가가 됐으니까 앞으로 파기환송돼 가지고 다시 소송에 좀 돌입할 텐데요.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요, 이 파기환송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와닿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떠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텔 신라 우선주 거래는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이 호텔 신라 우선주 이렇게 29% 상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상한가 가깝게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연속해가지고 지금 삼육물산이 여러분들 그 장중에 계속 보이죠. 뭐 피크치를 치고 갑니다. 지금 20+4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 그러니까 우리 그 불금봉의 고층 저항대를 뭐 너무 빨리 밀고 가니까요. 이렇게 탑을 세운 것 같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회사 즉석밥 용기 뚜껑용 산소차단 필름 상용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일본에서 수출하던 이 산소차단 필름, 이러한 그 소재를 바로 소재 독립을 할 수 있는,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국산화 수혜주로도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삼육물산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까지는. 요즘 국산화 수혜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조정기에 있는데 이 삼육물산만 특별히 이렇게 그 5층 저항대까지 밀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 고점이 있으면요, 또 조정기가 오고 하락이 있습니다.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걸 그 추격 매수하거나 따라가는 이러한 매매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하는 불금봉 매매는 이러한 추격 매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불금봉 눌림목 매매입니다. 항상 제가 불금봉 비법서나 불금봉 동영상 강의 수강해 가지고 여러분들 32강 16시간짜리 불금봉 동영상 강의 있죠. 거기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눌림목 매매입니다. 눌림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매수 타점을 잡아 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또 옵티팜 같이 지금 그 특허 출원 취득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개별 종목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더라도요, 좀 그 자제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종목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종가 종목으로 지금 체리브로를 종가 매매 종목으로 했고 1유형으로 이미 수익 내고 나왔고요.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 지금 불금봉 화살촉 매수 신호가 많이 떠 있습니다. 이 VP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모양새도 굉장히 좋아요. 수급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미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체리블로 뿐만 아니라 마니커 FNG까지도 이렇게 그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그 육계 관련, 닭고기 관련주가 올라오는 이유는요, 중국에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18%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좀 수요가 딸리는, 공급이 딸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지금 이런 닭 수요가 많이 생기고요. 또 일본에서 일본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일본 바다 내지는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또 서해안은 북한 방사능 때문에 오염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서해, 동해, 또 일본 해역에서 나는 모든 생선들을 지금 소비자들이 그 섭취하는데, 사서 그 소비하시는데 굉장히 꺼려합니다. 대신 닭 수요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니커 FNG라든가 이러한 그 체리블로가 지금 많이 떠 있는데요. 같은 육계 관련주거든요. 지금 요 마니커 FNG 차트입니다. 마니커 FNG도 2시 넘어서 굉장히 괜찮죠. 또 체리블로 같은 경우에도 2시 넘어가지고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리블로 하고요, 이 마니커 FNG가 같은 육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라오는 거고요. 오늘 체리블로를 이렇게 그 선택한 이유는요, 특수단계인이 장내에서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일본 농수산물에 관련해서 검사를 강화했다는, 수산물 검사, 방사능 검사 강화했다는 이런 소식이 이런 체리블로라든가 마니카 FNG를 올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체리블로를 우리가 이렇게 종가 매수 종목으로 제가 추천해 가지고 이미 1, 2형은 수입을 내고 나왔지만요,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그 특수관계인이 장내에서 매수했다,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이 장내에서 매도했다 그러면요, 그런 종목은 건들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러한 그 뉴스 테마 호재 중에 안 좋은 뉴스, 악재 뉴스가 있고 호재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체리블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장내 매입했다는 이러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장 마치고 4시 한 23분부터 오늘 그 시외 단일가에서 체리블로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단기 과열 종목 예고가 떴습니다. 공시가 떴던 거죠. 상거래일간 이 지정이 되면 단일가 매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외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꼭 이런 단기 과열 종목 예고가 떴다 그래가지고 상승을 제한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조건 제한받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체리블로 사신 분들 이런 공시가 떠서 걱정이 혹시 지금 매도 안 하신 분 중에 있다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호재가 떠 있을 때는요, 이러한 제한적인 공시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그 발목을 잡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장내에서 매입했다라는 이런 소식은 앞으로 체리블로의 그 회사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그 발전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주주인데 우리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내가 매도했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일반 개미들이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대주주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조금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쁜 소식이 뉴스에 뜰 것 같은 걸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뭐 당연히 매도를 하시겠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체리블로 같이 이러한 그 지금 종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봉상에서 봐도 체리블로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을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매입했다 이러한 소식은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그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그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뜨는 종목이 있죠. 미래생명 자원이랄까, 샘표 같은 이런 대두 관련주죠. 농수산물 중단 하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 농산물 수입 중단 뭐 이런 서로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미래생명자원이나 샘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또 유니온 같이 그 히토리 관련주들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 바로 올라오는 두 세트입니다. 대두 관련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미래생명자원, 또 샘표,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지금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 살펴보고요. 전체 테마 움직였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관련주가 오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선고 때문에 삼성그룹주가 전부 하락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님 여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든가 또 삼성하고 사돈이 보강그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돈인 그 보강 휘닉스죠. 그러면 휘닉스 소재 이러한 종목들, 휘닉스 소재가 그래서 오늘 9%까지 올랐거든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휘닉스 소재 한번 볼게요. 자, 휘닉스 소재입니다. 뭐 당연히 어제부터 움직임이 이렇게 있죠. 하루 앞두고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2시에 우리가 선고했잖아요.
그때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 계속 올라갑니다. 피닉스 소재.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앞으로 그 삼성 사동가거든요. 보강 그룹이. 보강 피닉스라 그러잖아요. 그 피닉스 소재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치는 겁니다. 여기를 계속 따라가면요. 이 피닉스 소재를 움직이는 세력에서는 꼭대기까지 치면요. 이렇게 밑으로 뺍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수구 그린선 위에 꼭대기를 치면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뒤에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같은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라호텔 말씀드렸잖아요. 호텔 신라 한번 보세요. 똑같죠. 2시쯤 되니까 2시 바로 시작하자마자는 음봉으로 같이 빼다가요.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빼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호텔 신라 우선주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자, 2시부터 어떻게 되죠? 여기 2시에 맨 처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선고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이 순으로 선고를 했거든요. 처음에 선고할 때 무죄 부분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좋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음 한 15분 정도는 삼성전자가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파기환송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피크를 쳤죠. 오히려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삼성전자하고 호텔신라하고는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테마 호재, 이러한 뉴스의 흐름을 갖고 대장주와 또 그 반사 이익주, 수혜주를 갖다가 여러분들 찾아내는, 뉴스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뉴스 찾아내는 이러한 그 매매법, 바로 불금봉 매매 기초를 공부하시는 과정이 불금봉 비법서하고 불금봉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제 고급 과정으로 공부하시려면 이걸 갖다가 그런 테마와 같이 연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연관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1:1 개인 교습입니다. 1:1 개인 교습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문 투자자, 전문 전업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실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저하고 이 동영상 공부 끝나고 나면요. 바로 1:1 개인 교습을 하시면서 이러한 뉴스 테마 호재를 잡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 전수시켜 드립니다. 삼성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2시 선고, TV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흐름이 호텔 신라. 자, 수혜주죠. 수혜 받는 이유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 선고로 앞으로 1년 동안 재판을 하면 다시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하고 또 삼성 사동가인 보강그룹, 보강 피닉스에서 이걸 보강해 줘야 되잖아요. 보강 피닉스에서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때문에 호텔 신라라든가 피닉스 소재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 삼성 관련해 가지고요 전부 다 떨어집니다. 삼성 관련해서 뭐가 또 있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 있죠? 한번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시 되니까 뭐 거침없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 후반에 이렇게 바이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의 오늘 그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줘서 어떤 종목들은 많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삼성 바이오 때문에 바이오로직 때문에요. 매지온이랄지 ST큐브, 차바이오텍 뭐 전부 다 음봉이에요. 태고사이언스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늘도 제가 목요일날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원래 금요일날 내일 장마치고 한꺼번에 어제도 제가 방송을 안 했어요. 수목 금 3일 거를 갖다가 금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때문에, 대법원 선고 때문에요. 이 요동치는 우리 주식시장을 제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같이 스터디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피닉스 소재, 호텔 신라, 또 삼성 전자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뉴스테마 호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한다,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또 약간 변동이 생겼다 그랬죠. 오늘 그 히토류 관련한 것하고요, 대두 관련주 테마에서 아침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 마치고 5시쯤에 중국 상무부에서 9월에 만나서 무역 협상을 논의한다는 이러한 그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야간 선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녁 7시 46분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유럽 시장들이요, 전부 1%, 뭐 1.1%에서 거의 뭐 2%까지 상승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오늘 그 저녁 미국 장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일 뭐 그 우리나라 장도 특별한 악재가 끼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흐름에 전부 싹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두 관련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미래생명자원만 지금 6% 상승해서 끝났고요. 템표, 신성홀딩스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음봉 마감을 하고, 참 이상하죠. 벌써 그 5시에 뉴스가 나오는데 3시 반에 우리 장 마치기 전에 이미 음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히토류 관련주하고 대두 테마가 2개가 이미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 주식을 공부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그 문사철 스토리텔링으로 이러한 그 수혜주하고 반사 이익주 또 손해주를 갖다가 구분을 해 가지고요, 어떤 뉴스가 뜨게 되면은 반사 이익을 얻는 것들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추론법과 또 해석법과 또 대응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대응법을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요, 이 테마를 그냥 바로 번갯불 같이 그냥 잡아내는 겁니다. 닭고기 관련주 우리가 오늘 그 체리블루를 종가 매매를 했는데요. 체리블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인이 그 장내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일본 농산물, 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안정성 검사하고요, 식품 안정성 검사를 강화한다는 이러한 뉴스가 아까 아침에 떴거든요. 이 바람에 제가 장내 매수 소식으로 체리브로를 할까, 또 마니카 FNG를 종가 매매로 할까 하다가요, 더 좋은 이러한 장내 지금 그 매수 소식 때문에 이 닭고기 관련, 육개 관련주를 이제 캐치한 거예요. 육개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체리블로도 있고요, 마니커도 있고, 또 마니커는 동전주입니다. 마니커 FNG 얼마 전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하림도 있죠. 또 해마로푸드, 우리 그 맘스터치,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햄버거 만드는 판매하는 맘스터치 요즘 많이 그 뜹니다. 바로 해마로푸드 서비스 이 상장사가 맘스터치 본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에 어떤 것들이 조금 올라갔나 이렇게 보시면요, 마니커 FNG가요 시간외에 8%까지 올랐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6개 관련주인데요. 마니커 FNG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시간에 마니커 FNG가 상한가 같죠. 이렇게 6개 관련주가 지금 핫한데, 또 오히려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다가 지금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시간에까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바로 체리브로는 공시가 떠서 그래요. 그 단일가 거래 예고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2에서 3% 정도는 아마 내일 충분히 그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6개가 올라오는 거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관련해 가지고도 또 그 공급이 좀 부족하고, 서울시에서 일본 농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소식 때문에 올라가는 내용이고요. 장 지금 끝나고 장 끝나고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 장 마치고도 상당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장 마치고 윙이푸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6%까지 올랐죠. 왜 그러냐면 장 마치고서 중국 상무부에서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것을 9월에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소식이 쫙 뜨면서 윙이푸드, 홍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9월 대면 협상 소식 보세요. 바로 중국 그러면 뜨는 거예요. 이렇게 8% 떴죠. 그래서 시간 외에 4시부터 6시까지 거래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면요, 다 뉴스가 있어서 뜨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을 하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뉴스입니다. 근데 뉴스를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하시면요, 그냥 항상 거꾸로만 합니다. 바로 이 원리를 깨우치셔야 돼요. 같이 공부하시면요, 이런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피닉스 소재가 시외에 한번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피닉스 소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닉스 소재예요. 4%까지 뛰었습니다. 피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전주인데요. 702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심지어 705원까지도 찍었었던 거죠. 5% 이상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 인정이 되면서 앞으로 다시 재판에 임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 재수감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삼성의 사돈가가 보강그룹이에요. 그래서 보강 휘닉스, 또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대하다.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볼 만한 종목 시외에 지금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바로 6개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농산물 검사 강화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요. 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중국 상무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때문에 홍성그룹하고 윙이푸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의 바로 이 대법원 선고 때문에 올라오는 휘닉스 소재, 호텔, 신라,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내일 움직임이 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밴드 잠깐 보시면서 카톡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요, 불금봉 전체 검색란에서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여기서 검색하셔가지고요, 본인 실명으로 꼭 들어오시면 됩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 XINC였습니다. 이 XINC 그래핀 관련주죠. 종가 매매 1유형으로 수익 냈고요. 오늘 또 종가 매매 2유형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 글래핀이라는 게 꿈의 신소재라고 그래요.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데 진 로저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많고요. 지금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하나인 진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인데요. 이러한 그래핀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노메딕스에 지금 사내이사로 앞으로 활동을 할 예정에 있고요. 나노메딕스로부터 50만 주의 이런 스톡옵션 주식까지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그래핀이에요. 그래서 이 글래핀이 나노메딕스, 또 이렇게 XINC, 또 국일재지, 크리스탈 신소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4개는 꼭 움직임이 같이 좀 따라가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뭐 상보나 솔레타도 그래핀 관련주인데 그런 그래핀 관련주 솔레타나 상보는 잘 안 보이고요. 지금 XINC라든가 국일재지, 나노메딕스, 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연필 심에 사용하는 흑연에서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흑연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관련된 남북 경협주로도 또 분류될 수 있는, 크게 보면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그래핀 좀 보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총이라든가 실적 이런 걸 보시면서 그래핀 관련 종목에 관심을 좀 이렇게 보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핀 관련주 수익 내는데 성공했고요. 캐몬이 제가 며칠 방송을 그저께 안 해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이 캐몬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화평법, 화학 물질 평가법에 관련된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 바로 반사이익을 얻는 캐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상당히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캐몬 갖고 수익도 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계 관련 체립으로 오늘 종가단타 매매 1유용으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카톡 보고 점검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가 매매 XINC를 했거든요. XINC 한번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XINC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종가로. 바로 오늘 아침에 살짝 슈팅이 나왔죠. 우리가 하는 거는 20% 뭐 15%의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1.5%에서 2.5% 사이 이렇게 짧은 수익을 냅니다. 평균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니까요. 이 정도 수익은 거뜬히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팍스넷을 했어요. 시초가로. XINC는 2%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팍스넷을 했고요. XINC 1.5%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또 볼까요? XINC 종가 매매고요. 오늘 8월 29일 목요일 날 XINC 1.2% 익절했습니다. 팍스넷이죠. 오늘 8시 50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팍스넷 2% 9시 반 안에 매수하고 매도 끝내고 나왔죠. 이 팍스넷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살짝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수했는데, 팍스넷을 지금 매수하신 분 중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아침에 여기서 매도 못해서 2% 기다리다가 못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팍스넷 업 다운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엄청 터지지 않았어요. 음봉에. 그러니까 우리가 업 다운 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봉 음봉 양봉 업 다운 업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불금봉이에요. 이게 불금봉에서 거래가 절반 이하로 터지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봉이지만은 거래가 그렇게 터지지 않았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 같이 옛날 과거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게 음봉이지만 다운 가다가 업이 가죠. 다운 가다가 업 이렇게 가듯이 지금 거래가 어제 터져 있는 게 팍스넷이에요. 오늘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다운이 조정입니다. 다시 한번 내일 업이 될지 모레가 업이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매수 홀딩 바로 화살촉 신호까지 떠 있어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팍스넷을 아침에 매수하셨다가 바로 이렇게 매도 끝내신 분들이 있는데 2%씩 내고요. 여기 보세요. 팍스넷 1.8%, 팍스넷 1.8%, 또 이렇게 계속 팍스넷 보세요. 혼절매를 하셨고, 오늘 SK 하이닉스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체리블로를 종가했는데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팍스넷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체리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정도 수익을 종가로 내고 나오시는 건데요. 체리블로 보겠습니다. 충분히 1% 이상은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고요. 체리블로 1.59% 수익 냈습니다. 종가 XINC고요. 팍스넷이고요. 체리블로고요. XINC 2.2%, 체리블로 1.8%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체리블로 종가 1.4%. 체리블로 보세요. 2% 수익 내고 나왔고요. 체리블로
1%, 잔량 50%는 홀딩해서 내일 가져가려고 합니다. 체리블로 종가 단타 매매 1유형으로 이미 우리는 수익을 다 내고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제가 오늘 또 개인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계속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요, 이 VP선 하단에 있으면서 수급 그린선 바닥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제가 73,600원에 매도한 것 같아요. 최고치가 지금 SK하이닉스가 73,800원까지 찍었는데 저는 여기 72,200원에 매수해 가지고요. 여기 600원에까지 매도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 같죠? 매일같이 하이닉스는 이런 저점에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시면요, 수익을 엄청 내실 수 있어요. 이런 저점에서. 똑같죠? 수급 그린선 바닥에 또 VP선 아래에 있습니다. 어제도 수익을 냈어요, 당연히. SK하이닉스는 매일같이 이런 그 자리가 나오면요, 바로 합니다. VP선 아래에서 수급선 그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세요. 자, 또 보실까요? 그런 자리가 있는지. 자, 이런 자리 보세요. 여기 제가 이날도 대응했는데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날 해결 못하면요, 다음날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갭상승해서 확 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금봉 단타 매매법입니다. 지금과 같이 그 굉장히 하락장이고 장이 안 좋을 때는요, 특히 이러한 단타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길입니다. 자, 오늘 불금봉으로서도 또 이렇게 체리블로까지 마지막 종가 매매, 또 어제부터 갖고 왔던 캐몬 수익 내고요. 엑사이언시 갖고 아침에 냈고 또 팍스넷까지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불금봉 단타 매매의 이러한 그 기술적 분석법과 또 뉴스테마 호재의 심리적 분석, 뉴스를 갖고 움직이는 바로 뉴스 매매로 같이 움직여서 우리가 매일같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도 또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내일 마지막 금요일 장 마치고 불금봉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